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10월을 마음껏 즐기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가을이 좀 짧을 거라 그러죠. 예, 유독이 되게 짧을 거라 그래요. 워낙 늦더위도 심했는데 요번에 초겨울이 되게 빨리 추워진대요. 이러다가 지금은 날씨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금세 또 언제 훅 하고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차츰차츰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요번에 가을이 특히나 굉장히 짧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을 짧을 때 즐기십시오. 또 놓치고 나면은 아이고 그때 단풍 뭐 하고 뭐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예, 요번에는 좀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가지고 시간 좀 빼시고 그래가지고 단풍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러세요. 특히나 짧으면은 더 아쉽잖아요. 예, 못 보면 더 아쉽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그런 여유 한번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뭐 이번 주에 여러 일들 특히나 뭐 중간에 우린 한글날로 한번 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연속성도 약간 떨어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까? 막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면서 참 그냥 전 저 혼자 웃었어요. 왜 혼자 웃었나 하면 글쎄 전 그런 모습 진짜 참 보기 싫거든요. 제가 미리 경고했지만 전 그런 모습 진짜 보기 싫어요. 근데 뭐 어떤 모습일지 이따가 잠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분 되셨나요? 4605님 되셨고요. 1870님 되셨고요. 7962님 되셨네요. 전화해서 오늘도 2분 무료 문자 1분 상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접 해서 여러분 포트를 이야기해야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거 들으면서 도움 되겠지. 뭐 물론 안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효과는 좀 많이 반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대면 또 너무 떨지 마시고 제가 요즘 잘 대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박정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누구요? 박정희. 박경희님 반가워요. 네. 예, 그래요. 우리 경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요. 75세요? 네. 주식 경력은? 경력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세요? 네. 그래요. 경희님은 얼마 안 됐으면 저희 방송 보신 지도 거의 얼마 안 됐죠? 아니, 옛날에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저희 방송 본 지는 하다가. 얼마 되셨어요? 좀? 그 IMF 때 좀 하고 그만두고 요새 좀 하고. 아니 저희 방송 보신 지. 방송은 오래됐지. 방송은 오래되셨어요? 예, 몇십 년 됐지. 그래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 경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미그룹을 매수가 얼마예요? 16,000원에 50%요. 아이고. 또요? 한국가스공사. 예. 48,000원에 50%. 아이고. 글쎄요. 일단은 저는 지금 제가 웃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아주 칭찬을 드리기도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요. 뭐 어떤 게 고민일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정도 하셨구나. 그래요. 일단 이 중에 두 개가 둘 다 50%예요. 경희님. 그죠? 그럼 네. 이 중에 더 궁금하신 건 어떤 게 더 궁금하실까? 궁금한 건 한미그룹을. 한미글로벌이요? 네. 그래요.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제
언제 좀 매도가 될지 본전에 올까 싶었어요. 아, 언제 그럴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미글로벌. 근데 한미글로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사셨지 않았을까요? 아, 좀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순간적으로? 어떤 네. 실수라면? 아니, 제가 산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샀는데. 아, 누가 사요? 할아버지. 아, 남편분? 영감님. 아, 네. 아. 그분이 술을 한 잔 잡수고 그냥 눌린다고 눌렀는데 응급질을 눌리가 잘못 눌리는 거라. 아, 잘못 누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저보고 해보라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음주 주식도 큰일 나요. 이게. 그래요. 근데 이제 할아버님이 가끔 한 하셨는데. 번씩 올라간다고. 근데 우리 할머님은, 우리 경희님은 이렇게 봤을 때 경희님이 한미글로벌이, 일단은 뭐, 물론 할아버지가 하셨지만 우리 경희님이 보시기엔 한미글로벌이 어떤 것 같아요? 뭐 전망에 그래 밝진 않을 것 같아. 건설주기 때문에. 아, 그게 건축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요. 한미글로벌.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어요. 월봉을 켜놨는데 한미글로벌이 한 1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에요. 15년 동안의 주가 흐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는 다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뭐 MZ 세대 틀리고 뭐 4050 세대 틀리고 또 67대 80대들 틀리고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수익을 노리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솔직히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 아니면은 주식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꽤 짭짤하게 돈 벌기는 좀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급함과 욕심을 좀 버려주시고 냉정하게 주식을 보고 그러면은 은근히 되게 쉬워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개인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저는 또 한미글로벌 같아요. 왜 그랬나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쭉 보시면 1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지만 한미글로벌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22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주가가 미친 듯이 솟습니다. 그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혹시 경희님도 요 정도는 아시죠? 2022년도에 하반기에 갑자기 얘가 왜 미친 듯이 주가가 솟았을까요? 우리 영감님 말에 의하면 전쟁 이야기 나오면 올라간다고. 아, 전쟁 이야기 나오고 올라간다고요? 네, 이거 이라크 전쟁 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때 사우디 왕세자가 들어오셨죠? 빈살만. 네옴시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때 네옴시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얘가. 실은 얘 전쟁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실은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가에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옛날에 혹시 주식 하셨으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은 어떤 주식이 혹시 올라간다고 옛날부터 그랬는지 아세요?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 같으세요. 그래서 장마철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 수혜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수혜주가 옛날에는 비료주였어요. 농약주. 아세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처음에 기관에 들어와서 하고 할 때 초창기만 해도 그게 정확히 진짜 거의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얼마 뒤부터는 하나도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날에 닭 그런 게 수요가 많을 거다. 그래서 닭고기 관련주가 많이 오를 거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요. 복날에 닭고기 관련주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상식이? 그러니까 네. 한미글로벌도 얘네가 워낙 건설을 하고 나면 이 진짜 건설이 잘 지어졌는지 검사하고 이러는 걸 감리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얘네는 뭐 공사의 전반적인 걸 다 한다고 하지만 얘는 대표적인 감리업체예요. 한미글로벌은 아주 유명한.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무슨 전쟁 나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뭘 해도 실은 주가의 흐름 보면 그 당시에는 좀 오르는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의 1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하나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한미글로벌은 굉장히 회사가 복지 잘 되고 뭐 사원들한테 뭐 좋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로는 옛날부터 참 소문이 자자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말 그대로 앞에 한미자도 붙고 이래가지고 미국과의 뭐 대통령 바뀌고 이럴 때 어떤 그런 수혜도 볼 거다 이래서 말은 굉장히 많았던 주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지금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실은 주가에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항상 드리지만 매스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매스컴이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진짜 미국의 대통령 바뀌고 뭐 아니면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올라갈 거야. 그럴싸하게 들리죠. 근데 실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나쁘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얘기하면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수하는 하나의 코스야. 요번에도 그랬던 한미글로벌이 2022년도 말에 보면 갑자기 미친 듯이 솟았어요. 이렇게. 왜 그래? 네옴시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옴시티 뭐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네옴시티 뭐 지금 다시 건설이 시작됐다 어쩐다 하는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을 전제로 할게요. 저도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쪽 전문가 하는 분들한테 좀 들어보고 하니까 그 옥타곤인가요? 뭐 옥사곤인가요? 그거는 그 기술적으로 가능하대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더 라인인가요? 해가지고 뭐 벽을 세워가지고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그거는요, 현대의 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대요. 현대 건축 기술 가지고. 왜? 그 안에서 뭐 와류 같은 것도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아직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 지금 현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거 진짜 개인적으로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나 이런 데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왜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글로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요. 주가 한 번도 거의 힘 못 쓰고 그냥 쭉 밀렸어요. 왜냐?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주식이 좋아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런 경우도 10번 중에 한 번은 있어요. 한 번 정도? 끼케야 2번 될까? 그리고 8, 9번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쭉 뻗은 주식이 더 가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주식은 좀 있으면 망가져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 한미글로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주식은 여러분 생각하듯이 막 다시 기술적인 반등으로 막 올라가길 바라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확률이 적은 걸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살 확률이 70%야. 이쪽으로 가면은 살 확률이 30%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자식이 살 확률이 70% 쪽인 길로 가라고 얘기하겠어요? 30% 쪽인 길로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뭐 주식이란 거 떠나서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70%의 확률 쪽으로 자기 자식을 보내지 않겠어요? 왜? 30%밖에 살 확률이 아니면 죽을 확률이 70%인데 30%의 자기 자식을 보낼 진정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70%의 확률은요. 죽을 확률이 30%는 있어요. 그래도 왜? 우리는 70%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살 확률이 70%나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해서 이 주식이 다시 오르고 어쩔 거예요 라고 바라는 건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확률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전쟁이니 뭐해서 한미글로벌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제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왜? 15년 동안 그런 걸로 움직인 주식이 아니에요. 진짜 네옴시티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그런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상장한 이래로 거의 최초로 한번 뽑아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군다나 이런 주식이 한번 뽑고 나면은요, 제가 봤을 때 전 이런 주식의 비전은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000원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은 전 50%나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신 거를 여기서 그럼 이 주식이 너무 위험합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신다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손해는 안 보고 결국 뭐 조금이라도 수익은 보고 나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위님한테 이걸 그냥 갖고 가시라고 얘기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서 갖고 가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나중에 기다리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연세도 벌써 75세면은 그렇게 연세가 적은 연세도 아니신데 너무 막 다이나믹하게 주식을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시기 바래요. 너무 또 끌고 가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 위험한 건 저는 솔직히 한국가스공사였어요. 한국가스공사. 왜냐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죄송한데 경희님이 선택해서 사셨어요? 경희님이? 아니, 그것도 우리 영감님. 그러셨어요? 이제 다 뺏으셨구나. 그래요. 지금. 아니, 53,000원에 두고 놨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55,000원에 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빨리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오르면 계속 분할 매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국가스공사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딱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올 겨울이 되게 빨리 추울 거예요. 라는 그 기상청의 예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혹시 그런 거 뉴스 보셨죠? 요번에. 네. 되게 빨리 추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요번이 다른 해보다 엄청 추울 거다란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제가 그거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닭고기 관련주가 복날에 오를 것 같아서 기대하면 실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제가 봤을 때 가스공사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주봉으로 한번 보죠. 주봉으로. 실은 주봉으로 보면요. 가스공사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는 진짜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좀 올라요. 날씨가 추우니까 맞네? 그럼 한번 볼게요. 2017년은요. 오히려 여름에 올랐다가 그 다음 계속 빠져요. 연말까지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잘 보시면 2018년도에도요. 보세요. 주가가 오히려 봄하고 여름에 올라요. 그런 다음에 겨울로 갈수록 빠져요. 날씨가 추우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날씨가 추우면 가스공사가 오른다며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도 볼까요? 오히려 겨울로 갈수록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뭐 날씨가 추우니까 가스공사가 좋을 거예요. 뭐 여름에 이러니까 한전이 무슨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오를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멘트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런 멘트는 진짜 방송에서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을 그분들이 분석을 진짜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어디 거 백기 써서 그냥 다들 얘기하시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그런 거와 주가는 거의 무의미하게 나옵니다. 분석하면 데이터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해보시면 몇 개만 해보셔도 금방 확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렇게 맞지도 않는 멘트들은 그렇게 자꾸 말하면 우리 개인들이 자꾸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전해지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구전동화라 같이. 그러면 그게 정설이 돼버리세요. 그 엉터리들, 말들이. 그래서 정말 그런 건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오른 이유가 왜 올랐어요? 대왕고래라 그러나요? 동해에서 뭐 그 기름 났다. 그거 뭐 기름 이제 그 가능성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갑자기. 그죠?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솟으면요. 그 주식은 무조건 팔 때입니다. 살 때가 아니라. 거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식 요번에 워낙 춥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가 제가 보기에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파셔야 되고요. 예, 아니래도 조금씩 분할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이 주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대하는 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물론 저도 거기 가스전에서 기름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스전, 그 동해에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아시죠?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그거는요 세계 어느 유전이나 가스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모두 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그래도 다른 데보다 뭐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니까 진짜 그대로 해서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상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시잖아요. 그게 뭐 상업적 생산이 몇 년 뒤요? 예, 아주 순차적으로 잘 돼도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좀 먼 시간의 얘기예요. 주식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한국가스공사는 좀 위험한 주가 흐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포항을 갑니다. 포스코 국제관을 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제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경상도권 부산까지 마찬가지예요. 저를 직접 볼 수 있는 글쎄요, 뭐 당분간이 될지 좀 길게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권 분들은 이제 저를 더 이상 좀 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다. 그럼 부산권도 그렇고 오늘 2시가 저를 볼 수 있는 그쪽에서는 당분간에 좀 길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제가 좀 상황에 따라서 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대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말했던 대로 거의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인천 송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요. 다음 주는 인천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하계동의 제 최도규입니다. 최자, 도자, 규자요. 최덕규님, 예, 반가워요. 우리 덕규님. 아니, 도규. 도자, 규자요. 최 선생님, 예, 도자, 규자요. 덕규님, 그래요. 우리 최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네, 52세요. 주식 경력은?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이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우리 최 선생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와이랩이고요. 매수가 얼마요? 네, 9,800원에 10%. 9,800원 10%. 또 있나요? 네, 인선 ENT. 11,000원에 20%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49,000원에 20%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아는 주식들이 좀 많아요. 네. 일단은 거 많이 들어서. 네네. 뭐요? 방장님 거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5년째.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제가 더 책임지고 더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네네. 그래요. 여기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와이랩이 좀 많이 궁금한 거. 와이랩이요? 네네. 와이랩. 와이랩. 와이랩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저도 옛날에 만화를 봤는데 이제 웹툰을 시작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어가지고 그다음에 작가들도 육성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반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갖고 이제 조금씩 샀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걸 더 사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드린 거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전 이 주식이 올라가 떨어져를 떠나서 일단은 제가 얘가 워낙은 나오지 굳이 따지자면 6월 달에 이 상승이 저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상승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이거 방송을 4월인가 5월 뭐 그때쯤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했는데 전 솔직히 요 상승은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면 저 상승이 왜 나왔었어요? 아시죠? 그거까지는. 네이버 웹툰 관련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왜냐면 얘네 주요 주주가 그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요즘 네이버 웹툰 관련된 그 튜엔터인가요? 뭐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지금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나스닥에서 뭐 그런 거 기사들 요즘 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저는 뭐 주가는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왜? 수급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선생님 제가 어떤 주식에 한 50% 갖고 있는 대주주라고 칠게요. 예.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50% 대주주인데 이거 아주 뭐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우리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돼. 막 실적도 되게 좋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내가 이제 정림이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 이제 이 회사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뭐 누구한테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 고생 좀 해봐라 이러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막 그냥 시장가로 막 그냥 시장에다 막 계속 내놓는 거예요. 회사 장사 잘 돼도. 그러면은 제가 지분이 50%나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지분 공신하겠죠. 계속 팔 때마다. 그럼 대주주가 막 계속 매도하는 거 나오니까 더 불안하겠죠. 그러면은 그 주식은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죠. 왜? 그런데 회사 장사는 되게 잘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장사가 되게 잘 되면 올라야 되잖아요. 네네. 떨어진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도 뭐 그런 얘기 할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아꼈었는데 처음에 바로 이거예요. 제가 뭐 항상 삼성전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왜 삼성전자를 왜 이 반장은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심하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경고를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마다 진짜 많이 사람들한테 조롱당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10만 전자를 곧 돌파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이 추세가 이렇게 좋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인데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저는 공부를 해봐도 삼성전자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제 힘껏 진짜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나 방송에서 다른 사람 모든 방송에서 무슨 뭐 뉴스를 틀어도 뭐 리서치 센터장이 나와서 삼성전자 좋다고 뭐 다들 얘기할 때 저 혼자 계속 안 된다 욕 먹으면서 혼자 싸웠던 거예요. 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요번 주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몇 번 기사 나오더라고요. 뉴스도 나오고.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이제는 뭐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뭐가 어쩌고 그래서 이제는 뭐 상당히 뭐 매력을 잃어가지고 뭐 이렇게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뭐 없는 얘기 지금 지어낸 거 아니니까. 근데 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 적어도 삼성전자가 5월달, 6월달, 7월달에 오를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불과 2,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자료부터 해서 분석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뭐 속된 말로 그걸 가지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과 2개월, 3개월 전에 삼성전자가 9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 근처 갈 때는 이제 곧 10만 전자, 12만, 15만 전자 갈 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삼성전자가 매력이 없어서 이렇게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최 선생님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반장님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똑똑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저 같은 진짜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이 좋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그때 생각이 이제 2개월 돼서 갑자기 바뀔 만한 상황이 됐습니까? 저는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졌다. 예, 맞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주주인데 회사는 너무너무 경영이 잘 돼도 내가 기분 나빠서 팔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떨어졌을 때의 최소한 입장이 자기가 올라갔을 때의 입장과 그렇게 180도 틀려지면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누굴 믿고 주식을 합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와이랩도 마찬가지겠죠. 와이랩도 예를 들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랬을 때는 그러다가 웹툰이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웹툰이 안 좋대요. 성장이 어떻고 뭐가 어때요. 저 진짜 그거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짜증나고 화났어요.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팔면, 좀 파는 사람이, 이게 뭐 대형주도 아니고 뭐 좀 팔면, 그러고 더군다나 그 보호 예수 물량들 풀렸으니까 1년 뒤에 빠질 수 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먹었네. 그러고 팔으면 빠져요. 그런데 적어도 웹툰 산업에 대해서 그런 게 불과 2, 3개월 전하고 지금 웹툰에 그게 많이 바뀌어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웹툰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굳이 주가가 좋으니까 얘기를 안 하셨나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빠지니까 이제는 그때 얘기 안 했던 안 좋은 걸 이제 꺼내나요? 무슨 봄을 꺼내듯이? 저는 지금도 그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Y랩 제가 봤을 때 상황 바뀐 거 없어요. 우리나라 웹툰 아직도 잘 나가요. 외국인들 웹툰 좋아해요. 그리고 어저께 잠깐 반짝한 거는 그 한강 작가가 요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그 이쪽 관련들이 다 했는데 웹툰이 솔직히 그거에 영향을 받는지는 저는 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출판 관련들이 다 올랐으니까 그런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Y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빠질 만큼 빠진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지는 거 글쎄요. 뭐 수급적으로 하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까? 근데 저는 웬만해서 빠지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타신다라고 한다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많으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면은 일단은 한 번쯤 그렇게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선생님. 네. 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트로 빨리 할게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49,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뭐 좀 빠졌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 쉽게 말하면 드라마 우리가 슬롯이라 그러잖아요. 슬롯. 예, 그 드라마 편성 시간대 이런 것들이 줄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드라마가 OTT니 이런 게 잘 되려면 결국 드라마가 재미없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물론 뭐 요번에 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니 뭐 이런 게 뭐 물론 그런 것도 히트라지만 결론적으로 K컬처가 여러분들 K컬처 해가지고 이게 힘을 낸 거는 뭡니까? 뭐 물론 노래도 있지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 동남아 대만이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올 때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어를 왜 공부하는지 혹시 아세요? 요즘 외국에 나가보세요. 한국어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요. 한국어 하는 젊은이들 은근 되게 많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하냐면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직접 듣고 싶어서 한대요. 예를 들어서 물론 예능 관련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주된 거는 한국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 사람들이. 결국 드라마가 안 되면요. 결국 K컬처의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쪽은 물론 뭐 그 드라마 슬롯이라는 게 줄어서 뭐 편성 내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 OTT니 뭐니 여러 가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 드라마에서 승부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건 그냥 매수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중 더 실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인선 ENT도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전 생각 안 바뀌어요. 전 뭐 아시죠? 주가 빠진다고 생각 바뀌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선 ENT의 그때 매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는 은근히 움직일 거예요. 나중에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는 주식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결국 환경 파괴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 사업은 여러분들 허가권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허가권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그 매력은 분명히 전 살아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요것도 일단은 오히려 나중에 한 번 정도 물을 타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보다는 나중에 주가로 보니까 저희 방송 오랫동안 오셨으니까 그런 거는 좀 잡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바뀌는 모습들은. 그래서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네, 계속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뭐 사정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곧 중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상도 부산권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당분간.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포스코에서 하는데요. 시장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쪽.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아니면 이제 저를 경상도권 분들은 좀 보시기가 당분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인천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서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포항에. 포항이세요? 우체 방향 가려고 그러거든요. 포항에, 어유 땡 잡으셨네. 저 이제, 당분간 이제 강의 안 하는데, 오늘. 예, 그래요. 포항 성함이? 예. 성함 이름? 네임? 이상규. 이 선생님? 그래요.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2. 주식 경력은요? 한 1년 됐습니다. 한 1년이요? 그래요. 예. 일단 먼저 우리 이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포스코 DX. 매수가 얼마예요? 예, 40% 3만 원요. 예. 그리고 랩지노믹스. 예, 뭐요? 랩지노믹스. 저 랩. 수화기를요, 약간만 띄우세요. 예, 왜냐면 잘못하면 수화기 이렇게 드세요. 랩지노믹스. 예, 랩지노믹스 매수가 얼마예요? 30%에 3,000원. 예, 훨씬 잘 들리잖아. 예, 그래요. 예. 또요? 그리고 부산 에너빌리티. 예. 18,000원에 30%. 예, 이렇게 세 개. 주식 제가 길게 가지는 않거든요. 네, 뭐요? 길게 가져가지 않으시다고? 먹고 나오려고요. 단타로? 단타. 부산은 11달까지 가져가고요. 약간만 뛰세요. 예,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포스코 DX. 포스코 DX요? 그래요. 예. 일단은 길게 가져가는 성격은 아니시다. 그래요. 일단 뭐 길게 가져가시는 성격이 아니라면 포스코 DX가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니까 단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DX에 비해서 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포항이니까 저도 안 그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3만 5천 원 보라고. 그건 뭐 기술적으로도 한번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항상 주식할 때 제가 우리 개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 내 가족이 다녀서, 그 회사에 내 친척이 다녀서, 그 사람이 뭐 사라 그랬어요. 이러면요, 웬만하면 주식 사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진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좋으면은, 좋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좀 심하게 말해서요, 관계 절단 나요. 제가 그런 케이스 수없이 봤어요, 주식하면서. 정말로. 예. 진짜 관계 절단 나요. 예. 특히 말한 사람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은 만약에 크게 빠지잖아요? 그럼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말해준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말했다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괜히 막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민망해지고, 괜히 뭐 들어오면 이렇게 자리 피하게 되고 막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회사에 누가 있다 그래서 그 주식 좋게 보고 사거나 이런 행동은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리고 일단은 단타라 그러셨으니까 특별히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제가 코멘트 할 거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주식할 때 이거는 그래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할 얘기가 혹시라도 하게 될 때가 있을 때 한번 하려고 아껴둔 얘기인데 그런 걸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선생님? 예, 압니다. 알죠? 기본적 분석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기본적 분석은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뭐 펀더멘탈 가치 뭐 이런 걸로 주식 그렇죠,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아시죠? 예. 네. 그럼 기술적 분석은 반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이죠. 조금. 네, 맞아요. 그 말 그대로 기술적. 뭐야? 기술을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기술 부린다는 거. 그러니까 뭐 차트를 이용해서 기술을 부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평선 이용해서. 말 그대로 기술이에요. 기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되게 쇼킹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그 주식이 뭐 하는 주식인가를 깊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라는 건 제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들, 저는 저만의 특색이 있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적으로 뭐 단타 치거나 이런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괜히 시간만 버리니까 다른 방송을 보시는 게 그분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항상 해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이거 진심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왜냐? 기술적 분석은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막 뭐 재무 구조도 보고 뭐하고 하는 분들 보면 전 진짜 굉장히 죄송한데 웃음이 나와요. 저걸 왜 보지? 저걸 왜 볼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기술을 부리는 거라서요, 회사가 망하는 회사라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술. 말 그대로 그런 회사의 가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모습이나 뭐 이평선의 어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망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사가 맨날 수직으로 떨어집니까? 올라가다가 뭐 떨어지다가 반등도 해요 좀. 그러다 또 빠지고 막 이래요. 그럼 오르는 애는 뭐 계속 오릅니까? 올라가다 뭐 좀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막 이래요.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술적 분석이다. 그러면 포스코 DX가 뭐 하는 회사고요? 이가 2차전지 때문에 뭐 하고요?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어떤 모습에서의 기술을 이용한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면은 제가 특별히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예요. 왜? 빠지던 애가 일단 멈추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기술적 분석이 들어갔어. 만약 이런 데서 샀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인 걸로 샀으면 괜찮은 겁니다. 왜일까요? 반장님 주식이 빠졌는데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먹고 나왔어. 잘한 겁니다. 기술적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 샀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일단은 잘못 산 거예요. 왜? 애매한 위치에서 별로 그다지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산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산 거와 기본적 분석으로 산 거는요, 완전히 이 상담 내용도 틀려지고요, 말을 해야 되는 것도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사셨다면은 이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뭐 얼마까지를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35,000원도 기술적으로 따지면 나올 수도 있죠. 한 번만 반등하면은 뭐 이게 35,000원은 뭐 솔직히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그걸 못 가고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하실 때는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거는 뭔지 아시죠? 손절매 라인입니다. 그거는 타협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술적 분석.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짧게 먹고 하다가 갑자기 물리면 그 다음부터 전 장기 투자합니다 이래요. 아니요. 언제 투자를 했다고 장기 투자야. 물렸으면 장기 투자예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물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절매는 목숨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가격 라인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나머지도 거의 다 단기로 노리셨나 봐요. 그죠? 단기 아닌가요? 12월까지 12월 정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2월까지 기술적으로 하면 뭐 이게 뭐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위험하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니까.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얘는 제가 한번 저저번 주에도 잠깐 한번 코멘트 했는데, 얘는 진짜 하늘에서 도운 주식이에요. 천우신조. 예, 워낙 밀릴 뻔 하다가 밀리는 타이밍에 안 밀리게 하고 계속 버티게 하는 회사라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게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들어갈 만한 가격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것도 기술적으로 노리셔서 한번 그렇게 해보실 만한 가격은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거 계속 유지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인데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확실하게 모습은 보이세요. 뭐냐면 지금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위험한 타이밍에 들어가진 않으세요. 또 특징이 보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타이밍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은 생각하신 대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선생님은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이래,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었어요. 죄송하고요.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또 꼭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래요. 02786-102-1024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포항을 갑니다. 오늘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당분간 이제 안 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잠정적으로 중단을 할 거라서요. 뭐 얼마나 될지 중단할지 모르겠어요.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진짜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제 경상도권과 부산권에서 저를 직접 보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더 이상 그쪽 분들 듣고 싶어도 이제 제 얼굴 거의 보기 힘들 테니까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송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포항에 사는 할인이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계속 이렇게 포항이 돼? 누가 보면 짜고 친 줄 알겠어요. 예. 아니요, 제가 전화 여러 번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포항에 성함이? 네. 누구 할머니요? 할인이 할머니. 할인이 할머님, 반가워요, 네. 할머니. 처음에 한번 통화했죠? 아, 예전에 했어요, 저하고? 네네. 아, 그러셨어요? 아, 네. 몇 개월 전에 했어요? 몇 년 전에? 몇 개월? 아니요, 3월 달에. 아, 3월에. 네네. 아, 그때 어떤 종목 상담했어요? 그때 서연하고 삼성하고, 그래, 이 반장님이 팔아라 해갖고, 반 팔았어요, 서연. 삼성은 안 팔고 지금 들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요. 왜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10만 전작하고 이래갖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저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제 완전 맛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하게. 그랬는데 이제는 이 반장님 말씀을 다 100% 믿어요. 이제는. 아 근데 솔직히 이해해요. 아니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도 만약에 네. 제가 저같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머지들 막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입장 바꾸면 이해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이기도 하긴 한데 그래요. 한번 그래도 가봅시다. 그래요. 일단 네.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기 태성 있잖아요. 태성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태성 그거는 조금 전에 보고 28,000원에 샀는데 조금 전에 보고 있어요. 비중은? 20%요. 20%요? 예. 또 있나요? 네. 우리 기술요. 아 우리 기술. 예. 매수가 얼마예요? 네. 그거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매수가? 매수가는 2,300원 뛰고 뭐 2,500원 뛰고 하여튼 뭐 비중은? 2,500원 있잖아요. 비중은 25%요. 또 있나요? 피로픽스도 있고. 매수가 얼마요? 피로픽스는 33,000원에 15%요. 예. 또 있나요?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 뭐요? 제주 반도체. 예. 그것도 10%요. 매수가 얼마요? 그거는 27,000원이요. 예. 요렇게 4개인가요? 있긴 많이 있는데 4개만 하락하더라고요. 아, 예. 제가 많이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요. 일단은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건요. 예. 우리 기술로. 뭐요? 우리 기술이 우리 기술이 제일 궁금하시구나? 알겠어요. 네. 그럼 제가 우리 기술을 제일 중점적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일단 우리 기술,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뭐 원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네. 뭐 앞으로 유럽 쪽이나 또 그 방송에서도 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뭐 되게 말씀 많이 하시길래 네. 그 비중을 좀 조금 잡고 뭐 물론 삼성이 제일 많지만 우리 기술 그 다음에 많죠. 그래요. 네. 참 이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를 상담하려면 저도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분명한 건 이 회사는 이거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이게 이 회사 원전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원전에서 뭐 그 핵심 기술인 분산 그 제어 시스템인가요? 그거 주로 하고 막 해가지고 원전에서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원전 관련이에요. 그런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네. 원전 관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뭐 다음 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요. 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원전에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야당 쪽에서 이 정권을 만약에 요번에 다음번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죠.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우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취소하고 왔잖아요. 이 성격이 너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산업의 어떤 그런 걸로만 간다면은 제가 굉장히 편한데 얘기를 하기가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그 주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말하기가 저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원전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원전이라는 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는 없는 분야는 맞아요. 예. 왜냐면 원전이라는 거를 안 하면은 지금 에너지를 혹시 요번에 여름에 에너지 그 전기값 혹시 받아보셨어요? 전기값? 저 100만 원 나왔어요. 평소에 얼마 나오셨어요? 여름에? 평소에 여름에는 한 70만 원, 60만 원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뭐 배를 썼냐? 배 가까이 안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혜택을 20% 봐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활증이 들어가면서 활증이 높아지는 구간일수록 활증이 더 붙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전기를 좀 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100% 안전한 신재생으로만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에너지 값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다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요번에 전기값 갖고도 지금 다들 뭐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닌 기사들 많이 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그거 여러분들 대응되시겠어요? 감내하실 수 있어요? 못할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그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면 또 이게 안 되고요. 이걸 얘기하려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전을 무작정 좋게 얘기하려면 뭐 정권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이 그거 하면은 뭐 위험하긴 하지만 안 한다고 하면 전기값이 폭탄이 더 생길 테니까 그걸 또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원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체코 원전 때문에 얘가 주가가 한번 오르고 막 했었잖아요. 그죠? 7월 달에 여기 보시다시피 체코 원전 뭐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하고 했는데 막상 체코 원전이 발표 나고 나서는 그다지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전 관련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원전은 저희가 원전 쪽에 있어서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좀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뭐 세계 최고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도 프랑스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원전 기술이 뒤져 있는 건 맞습니다. 뒤져 있는 건 맞고요. 이것도 역시 가성비라는 부분이 많이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주에 있어서 유리했던 부분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러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무작정 좋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이게 그렇게 무작정 좋게 얘기했다가는 만약에 상황이 나중에 바뀌어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이거는 웬만하면 지금 가져가라는 말을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 이런 주식 말고 차라리 다른 쪽 이런 거에 좀 해당 안 될 수 있는 애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웬만하면 매수가 근처 오면은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반장님 말씀이 거의 이제는 많이 믿어요. 쭉 늘 보거든요. 지난주 못 뵈서 좀 아쉽지만.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하겠는데요.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아마 저번에 한번 제주반도체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예.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한 27,000원 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반도체주 그냥 계속 갈 줄 아셨죠? 솔직하게. 예. 그래요.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뭐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 방송하면서 한미반도체는 이런 것도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때 작년 상반기에 전기차 때 2차 전지 때를 왜 생각 못 하세요? 제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여러 번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바쳐서 했어요. 위험할 만큼 제가 리스크에 노출되면서까지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제 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먹혔다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결론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너무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물론 이 반장 에휴 못해 조롱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저 뭐 주식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거의 30년 가까이 업계에 있다 보면요. 이런 게 너무 눈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형사가 너무 막 미치게 범인을 잡고 싶으면 범인의 얼굴이 꿈에 나온다며요. 형사들이 그러잖아요. 오래된 형사. 진짜 막 너무 미친 듯이 막 이게 그걸 파다 보면은 그 모습이 진짜 보여요. 거짓말같이 진짜 보여요. 어떨 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짓말같이 보이는데 그걸 뭐라고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전 있는 그대로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될 거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 제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항상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야. 제가 아무리 위험한 거에 대한 경고를 해도 그게 먹히질 않는다는 거. 지금 저 반도체 이거 제주 반도체 솔직히 주가 못 올라갈 거라고 봐요. 앞으로 더 빠질 일만 남았다고 봐요. 죄송한데. 저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도 제 눈엔 이게 반등할 이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반등할 이유가 저도 막 강하게 저한테 느껴지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제주 반도체 더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게 뭐 좀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뭐 지지? 글쎄요. 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27,000원인데 글쎄요. 만약에 웬만하면 전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차라리 현금이라는 애로 똘똘 뭉쳐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은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반도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주반도체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이런 가격에서 샀다고 칠게요. 이런 타이밍에. 이분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오르잖아요. 와, 너무 잘 샀어. 봐, 나 너무 잘 샀어.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무조건 팔았겠죠, 먹었을 때.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태성이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 그래도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과연 먹은 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주식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주식이 틀리든 맞든 내가 선택을 해야지 운에 맡겨서 올라가면 아이고 좋아 빠지면 어떡하지? 전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웬만하면 빨리 손 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제 양심상 드려볼게요. 네, 파는 게 좋아요? 저는 안 가져갈래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져갈 거면서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저는 그거는 제 양심상 못 하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이게 만약에 더 가면 에이 이 반장 너 때문에 팔았어. 이럴 수 차라리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제 양심에 비춰서 그거는 전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져갈 수 없는 거는 죄송한데 전화하신 분한테도 가져가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록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3,0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여기서 뭐 조금 일어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큰 의미 없는 반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고맙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반대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예, 오늘 포항을 합니다. 포항에서 여러분들 2시부터 찾아뵈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당분간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도 제 얼굴 직접 못 보세요. 그쪽 분들은. 그래서 경상도권에서 오늘이 경상도, 부산 이쪽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못 뵐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오늘 다 그쪽 분들은 이제 제 강의를 당분 못 들을 테니까 다 쏟아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아마 이야기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부천에 사는 기영이 할아버지요. 김 할아버지? 네. 예, 그래요. 주식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2, 3년 됐어요. 2, 3년? 네. 예,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원 시스템. 매수가 얼마요? 6,000원 정도 돼요. 비중은요? 15%. 또 있나요? 네. 명신산업. 아이고. 매수가 얼마요? 14,800원 그 정도. 비중은요? 그 또한 15%요. 15%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다 이쪽이세요, 주식을? 할아버님. 뭐가 잘 안 돼갖고 다 팔았어요. 다 파셨어요? 아이고. 네.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신산업은 약간 손해. 한원 시스템은 좀 많이 손해. 아니, 왜 이렇게 다 전기차 쪽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지금 전기차가 제가 이거 혹시 제 방송을 오래 보시진 않으셨죠, 할아버님? 예. 그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예. 특히 이쪽 관련돼서 왜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나 하면은 너무 성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요번에도 축구 많이 문제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축구를 워낙 예전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 옛날에 1950몇 년인가요? 그때 처음 나가고 그다음에 한참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 때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 몇십 년 만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 나시는 분도 있을 거 없을 거 86년이니까 기억 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그 공중파 방송에서요. 막 축구 선수들 그때 올림픽 최종 예선 월드컵 최종 예선 끝나자마자 방송국으로 모두 다 와가지고 막 축하 쇼도 하고 그랬어요. 텔레비에서. 기억하세요, 혹시? 예. 연예인들도 같이 나와서 축구 선수들이 막 서가지고 축하쇼 하고 그랬어요. 예, 옛날 한국 방송공사 KBS에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86년도 그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86년, 90년도 막 이렇게 월드컵 나가고 할 때 그때 평가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평가전 하잖아요. 그럼 막 외국 팀 불러들어서 막 엄청 많이 깨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매스컴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16강은 문제 없다. 16강 갈 수 있다. 8강까지도 가는 전력이다 막 하고 난리도 아니게 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의 비참하게 예선 탈락이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막 엄청날 거다라고 실력에 맞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괜찮은데 막 실력보다 다 엄청날 거다 막 솔직히 다른 나라들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그때 진짜 월드컵 나온 나라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한테 승점 1점 내기가 어려웠어요. 비겨야 1점인데 진짜 1점 내기가 어려웠어요. 이기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긴 게 몇 년 만에 2002년도 월드컵 때가 처음 이긴 거예요. 86년부터 계속 진출해서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1승이라는 걸 해본 게 2002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1승이라는 것조차를 못했습니다. 잘해야지 한번 비기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현실은 높은데 막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막 그때 평가전하고 막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거는 막 우리나라 이번에 16강, 8강 문제 없다. 다 아마 연세 있는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전기차가 결국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다들 뭐 전기차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뭐 이제 곧 세상이 2차 전지 전기차 같이 다 바뀔 것 같이.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기차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집에 뭐 특히 지하 주차장에 주변에 전기차 서 있는 분들 보면 한 번씩 쳐다보지 않나요? 전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 혹시 얘 불나면은 내 차가 안전할까? 거리가? 빨리 뛰어나와서 내 차 뽑을 시간 있을까? 솔직히 전 그래서 쳐다봐요. 제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나요? 왜? 지금 전기차는 이제 안전한 차가 아니라 이제 폭탄이 됐어요. 엊그저께도 뭐 어디에서 뭐 안성인가요? 어디에서 전기차 불나가지고 뒤에 사람이 못 빠져나왔죠?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운전자 지금 죽었잖아요. 왜? 전기차 올스톱이 돼버리니까 거기 그게 있는데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가 물론 편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사람들이 그런 위험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전기차면 환경이 깨끗해져서 세상이 바뀔 거야 같이 다들 얘기해버리니 전기차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합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죠.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전기차 관련주 이런 관련주 안 사면 바보예요.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앞으로 영원히 갈 것 같이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그때 막 스타들로 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나 하나요? 오를 때는 그렇게 설명들 하셔놓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식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답 없어요. 왜? 진짜 전기차가 좋아져서 뭐가 새로운지 획기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되겠죠. 근데 전기차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중에 전기차 바꾸겠다는 사람들 제 주변에 아직도 없어요. 저도 무슨 소리로 누가 전기차 하나쯤은 반장님 같은 분은 하나쯤 시험적으로 사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왜 저한테 원한 있으세요? 저 웃으면서 그렇게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그 안전하고 너무 좋다는 인식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얘네들이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되려면 언제 반영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엔 저는 뭐 기술적으로 조금씩 반등한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얼마나 줄지 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반도체가 전기차 관련주들 조금씩 반등하는 거 봤어요.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다 보면요. 어느 선부터 떨어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좀 일어나요.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에서 막 전기차 문화가 바뀐다. 이제 전기차 터널을 통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걸 믿고 사요. 아니면 거기다 더군다나 물을 태워버려요. 그럼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목소리 높여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건 고스란히 여러분 몫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기차에 대해서 이쪽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희망을 두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더군다나 얘는 한국 타이어로 그 주인 바뀌고 나서 주가 더 빠지죠. 그만큼 비전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주가적으로는. 그래서 전 이런 주식은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봤자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겠고 차라리 빨리 현금으로 바꾸는 게 낫다. 그리고 명신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빨리 현금으로 바꾸는 게 낫지 이런 애들 빨리빨리 오르겠지 하고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정리를 해서 차라리 두 종목 다 그냥 현금이라는 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좀 마련하시더라고요. 주식들. 많이 파셨다며요. 그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으로 좀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다 전기차 주식은 아니잖아요? 예, 뭐요? 그게 다 전기차 주식은 아니고 명신산업은 그 차대 만드는. 그런데 회사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얘는 그걸로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얘가 움직였던 건 전기차로 움직였어요. 거의. 그래서 그건 죄송한데 선생님 말에 제가 호응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호응을 못 해드려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열 관리 그걸로 있다던데. 예, 근데 그걸로 해서 이 회사는 주가가. 에이콘 같은 거, 자동차 에이콘 같은 거. 예, 근데 그 열 관리가 중요한 거는요, 전기차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반 차들은요, 열 관리가 전기차 같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선생님 생각은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예,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섭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앞으로 좀 중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강의장에서 뵐 수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래서 오늘이 포항의 마지막 강의예요. 경상도권. 그래서 경상도나 부산에는 오늘 이후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거의 웬만해서는 한참 동안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와서 그쪽 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신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몇 년이 걸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2시입니다. 포스코 국제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인천 송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피 상담 이제 또 들어가야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는 뭐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저는 제 양심에 비춰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타협하냐고 아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안 됐을 시에는 그게 더 저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제가 틀려서 욕을 먹으면 그냥 아유 내가 한번 욕 먹고 말지 이게 편한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제 양심에 비춰서 아닌데 얘기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보기가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정답은 아니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제 양심에 비춰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생각과 틀리다 그래서 너무 노여워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정답이 아닙니다. 이반장 생각이니까요. 저 사람이 자기 양심에 비춰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스피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189300.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78,000원. 50%. 참 이런 경우에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한 10%나 20%면요. 제가 이분 상담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50%면 어려운 이유가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절반을 이걸로 사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전 이거 기술적으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면 78,000원이면 지금 상당히 조정이 위에서 받고 있는 구간에서 밀리면서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밑으로 빠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빠져서 이게 한 4만 원대, 3만 원대 가봐요. 그럼 50% 갖고 계신데 어떡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올라갈 만큼 엄청 매력이 있을까? 그것도 또 한번 공부해보시면 공부해보실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비중을 조금 요번에 좀 줄여놓으시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반등 혹시라도 있다면 아니면 반등 못하면 요 가격이라도 빨리 좀 일부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화입니다. 한화. 489790. 한화 인더스트리. 이건 뭐 신규상장 패턴이라서 뭐라고 이건 말을 할 게 없어요. 신규상장에서 일단은 지금 애매한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알잖아요. 애매한 패턴이라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얼마? 33,000원 깨지면 이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33,000원 깨지면.
예. 그리고 만약에 55,000원 제대로 돌파 못하는 것 같고 빌빌하고 밀릴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냥 그 가격에서 매도하셔야 되고 예. 그거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며칠 되지도 않은 거라서 예. 신규 상승 패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종. 예, 더전 비전입니다. 012 예. 510 예. 01 예. 0 예. 12 510 더전 비전. 더전 비전. 그래요. 참 이것도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그 매출 유동화 채권 그런 거 얘기할 땐 여기였는데 그러네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좀 아이고 이거 48,500원 이분은 일단은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50% 이분 물 탔나? 물 타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가격에서 50%는 그냥 사셨는데 50%는 아닐 것 같거든. 그래서 물 타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일단은 이분은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일단은 50%씩 지금 이 모습에서 들고 있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라운텍입니다. 라운텍 41예 8420입니다. 라운텍. 라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 예, 주가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빠져 있죠. 일단 이 라운텍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얘기 못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펀더멘탈로는 이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패턴에서 뭐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있죠. 10,000원 매수가인데요. 나빠지지 않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밀려버렸죠. 보세요. 이분은 손절 타이밍 다 놓친 거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해야 되거든요. 이제 신규 상장 패턴상 반등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만약에 요번에 여기 빠지면은 아직도 바닥을 확인 안 한 꼴이 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신규 상장 패턴을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분은 여기서 파는 게 의미는 없는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다가 만약에 저거 깨면은 저가 깨면은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지는데 하여튼 이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BCNC입니다. BCNC 632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거에만 의존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이반장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인 걸로만 상담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40%인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죠. 이거 15,000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40%인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한다는 게 더 웃기지 않나요? 예, 왜냐면 충분히 지금 내려온 가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가격에서는 15,000원이면은 뭐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죠. 일단 조금 먹든 덜 먹든 더 많이 먹든 이거는 가져가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이렌시스입니다. 예, 2264850입니다. 264,850. 7,500원. 예, 7,500원 매스거. 여기서 이제 지금 주춤주춤하네요. 그죠?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여차하면은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봉으로 보셔도요. 이건 보세요. 주봉으로 봐도 이게 그렇게까지 너무 화려하게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요번에 만약에 반등 못하고 다시 5,000원 초반대 깨면 얘는 아무래도 손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한 종목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하이트진로 000810입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참 애증의 주식이시죠. 예. 그래서 저녁 때 이 주식 갖고 있다가 진로 소주 드시는 분들 많다고 옛날 항상 참이슬 그런 말도 많았던 주식인데요. 일단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21,000원인데요. 이거는 뭐 갖고 있으면 뭐 조금 먹든 조금 먹든 뭐 얼마 먹든 먹긴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 이제 이쪽 관련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 단타 정도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가서 뵙는 게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갑니다. 왜냐면 그쪽 분들은 이제 제 얼굴을 당분간 못 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겁니다. 예, 왜냐 삼성전자도 거짓말같이 제가 말한 대로 다 움직였죠.
그렇다는 소리는 제가 보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나올 거란 소리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 얘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제 마지막 제 얘기를 듣고 싶은 그쪽 분들이라면 오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또 주말을 즐기시고 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